천스닥 전망과 더불어서 그동안 좀 덜 올랐으니까 이제는 오를 때도 됐다라는 말을 듣는 코스닥인데요.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 덜 빠지나 싶기도 했었는데 네. 문제는 결국에는 수급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거의 딱 그럴 뻔했는데 오늘 2시 30분일 거예요 아마. 2시 30분 기점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을 갑자기 많은 양을 사들이면서 코스닥 낙폭도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사실 오늘 장 마감에는 이 반도체 특별법 때문에 코스피로 조금 시선이 쏠렸는데 코스닥도 꽤나 결국에는, 괄목할 만한 네. 성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수급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코스닥에서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쫙 들어왔더라고요. 최근에 시장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외국인이 코스피 잘 사는데 네. 아니 코스닥 활성화 대책 해도 코스닥은 안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돌아섰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냐? 그렇죠? 아니면 짧게 끝날 거냐? 네. 살짝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요.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살 때도 보면 주구장창 많이 사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몰아샀다가 주변 상황 보면서 사냐 마냐를 이렇게 조금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그런 수급 패턴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예를 들면 코스닥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스닥에 보면 뭐 가장 위에 알테오젠 있죠. 제약바이오. 네, 그 바로 밑에 2차 전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로봇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내일까지 한번 수급이 뭐 이어지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뭐 자막에서도 나왔는데 네. 오늘 장중에 코스닥 뭐 시총 한때 500조 원 돌파하기도 갔어요. 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좀 신규 상장 기업이 좀 늘어서 생긴 어떤 착시 효과는 아닐지 이거에 의미가 에임드바이오. 있는지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에임드바이오 오늘 딱 그 파란불 사이에 300%딱 찍혀 있거든요. 네, 3배.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잘 올라갔습니다. 할 걸 그랬어요. 근데 해봤자 사실은 신규 상승주가 저희가 해도 몇 주 못 봤잖아요. 아유, 그래도 치킨 값은 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수급이 비슷한 섹터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가 사실은 아침장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최근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뭐 IPO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도 이어졌던 게 기술 이전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그대로 또 에임드 바이오에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고 그냥 시가총액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에임드 바이오 하나만 가지고 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코스닥이 쉴 때, 아니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뭔가를 받쳐줄 수 있는 형국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스닥이 더 잘 가냐, 코스피가 더 잘 가냐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괜찮은 수급 환경인 거는 같아요. 괜찮은 네. 수급 환경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까 에임드바이오 오늘 상장한 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타이밍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사실 기가 IPO 막히게. 아시죠? 맞아요. IPO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막 이렇게 제약바이오 막 핫한데 갑자기 반도체 뭐 잘 만드는 회사가 네네. IPO 한다? 네. 관심 안 주거든요. 근데 요새 택도 제약바이오 핫한데 네. 에임드바이오 이게 또 가주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더 퍼지는 그런 쪽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요새 좀 인투셀 프로티나 에임드바이오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좀 엮여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네.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네. ADC도 있으니까. 맞아요.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하겠죠. AD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빅파마들이 비만 치료제는 사실 거의 지금 4년째, 5년째 네.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 시장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그냥 오로지 살 빼는 거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근육량은 보존하면서 살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적응증까지 플러스 알파되어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맞아요. 얘는 안 사라져요. 네, 비만 치료제가 이거 여기저기 다 퍼지잖아요.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한 다른 게 연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빅파마들이 많이 돈을 쏟아붓는 데가 사실 ADC예요. ADC 그렇죠. 네, 그러니까 ADC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표적
이잖아요. 맞아요. 네, 뒤에다가 꼬리에다가 이제 항시 하나 달고 가서 이제 따라가서. 딱 거기다 딱 푸는 건데 이게 기존에는 항암제 시장에서만 조금 먹혔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뭐 이제 그 항암뿐만 아니라 교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 이건 좀 암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DC가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에피소 홀딩스나 AMD 바이오도 있지만 리가케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결론은 ADC 쪽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ADC 말고도 바이오 쪽이 돌아가면서 뭐가 많습니다. 뭐 11월 그다음에 12월 넘어갈 때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연초 되면은 또 JP. JP 있죠. 지금 사실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저는 사실은 네. 좀 영향을 미리 받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12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는 사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이게 이미 시장에서 또 적용이 되고 있고 맞아요. 내년에 금리 인하는 그래 12월은 아니더라도 내년은 무조건 될 거야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또 당연히 바이오로 오고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증권사들이 바이오 관련된 리포트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2030년까지 만료되는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700조 이상이 되는데 이게 만료가 되면 그다음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남았잖아요. 네. 26하고 30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가지들을 라이센스 계약을 따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IB들도 국내 바이오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술 이전이 한국이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료 가지고 있는 기업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잠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의 하나는 탁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나왔던 뭐 화면에서도 네. 굉장히 어려운 말들도 많이 써 있고 맞아요. 바이오는 사실 그리고 뭔가 정보가 이 투자자들한테까지 약간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기술도 보호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근데 리포트 나올 때도 그렇고 공시 네. 나올 때도 그렇고 사실 이게 잘 모르겠거든요. 투자자들이 뭔가 이 행간을 읽어내는 네. 다른 뭔가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렇게 대놓고 방송에서 물어보시면은 이건 꿀팁이 사석, 있냐? 그쵸 이건 원래 사석에서 물어보는 사석에서 거잖아요. 아우, 진짜 네. 매기를 원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막 이런 건데. 그냥 우선 하나는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냥 임상 일상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주가가 막 날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상에서 3상까지 가고 상업화까지 되는 데는 최소 4년 5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통과가 되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가장 견인하는 거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신약해서 판매하는 것들보다는 기술 이전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술 이전을 항상 언제 하냐면 빠르면요. 일상 끝나고 이상 넘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을 합니다. 삼성까지 안 가도 돼요? 네, 3상까지 안 가고 대부분 그때 기술 이전을 해서 2상, 3상을 글로벌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네, 협업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져요. 속도 자체가. 그렇죠. 이제 국내 기업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2상, 3상까지 가면 자기 돈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1상에서 2상 갈 때, 2상에서 3상 갈 때 결론은 실패할 확률이 있잖아요. 투자비도 엄청나고. 투자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일상 좋은 데이터만 뽑으면 갖다가 이제 팔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학회도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요즘에는 학회 다 잘 다닙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다닙니다. 어허. 네, 그럼 왜 다니냐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세일즈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학회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간다라는 건 이미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걔네들이 최근 들어서 임상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일상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애들이나 왜냐하면 데이터는 미리 안 까요. 학회 가서까지. 아하.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네, 또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비만 쪽으로 많이 저희가 쏠려 있기는 한데 사실은 ADC도 결론 아까 항암이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비만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100조 시장이에요. 항암제 시장이 몇 조 시장인지 혹시? 아니요. 네. 100조 얘기했었으면 네. 더 뭐 한 크게. 0은 하나 최소 붙여야겠죠? 뭐 1000조까지는 안 가고 한 350조 정도 됩니다. 350조. 3.5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시장 캐파가 큰 데서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 크게 터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MS보다는 전체 사이즈가 큰데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실패를 덜하는 바이오 투자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ADC 같은 것도 맞아요. 여기저기 다 적용이 다 되니까 맞아요. 큰 파이 안에 다 놓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네. 슬기 그 방금 대표님이 이야기한 거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걸 또 보셨어요? 예, 제가 아, 꿀팁들을 정말. 열심히 또 꿀팁이라 열심히 적는 적었거든요. 모습을, 예, 또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네. 저희가 뭐 코스닥 이야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네. 앞서 투자 인사이트에서는 로봇주 이야기를 네.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요거만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거요? 앞서 이제 연구원들하고 네. 실장님들하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국내 로봇주는 아직은 테마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주로 아. 봐주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보수적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네. 길건우 대표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중립입니다. 이제 중립. 완전 긍정은 아니고요. 어. 이제 성장주에는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요즘에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아까 이제 앵커님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대기업에 손을 잡고 있는 로봇주에 투자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이제 부품 관련 기업에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냐? 근데 부품 관련 기업은 사실은 국산화를 아무리 했다라고 해도 네. 아직까지는 비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갖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고 로봇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찌됐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쪽이 훨씬 더 강하고요. 아마 CS2026에서 뭐 누가 기조 연설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로봇 저는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기다리고 네, 있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얼마로 만들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국은요, 그 지금 휴머노이드 하나 만드는데 2천이면 만듭니다.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네, 우리나라 7천만 원입니다. 네, 테슬라는 좀 억 단위로 넘어가긴 하는데 걔들은 성능이 좋으니까 네. 빼더라도 결론 저희는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부품 관련주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살짝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가가 너무 차이 나요. 단가가 너무 차이 나니까. 하지만 대기업 관련주들은 얘네들이 못해도 결론은 걔거 하청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뒷배가 있으니. 그리고 부품은 딴 데 거 가져오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을 보시는 게 충분히 나을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로. 그래서 실적이 찍히니까 저는 성장주로 보셔도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슈가 요즘에 로봇이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요즘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도 또 던졌잖아요. 네, 어젯밤이었죠. 네, 어젯밤에 이제 AI 이후에 이제 또 로봇 관련돼서도 이제 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벤트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한 달 건너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주가가 반응을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아요. 뭐 듣고 싶었던 대답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국내 로봇주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인 아쉬웠던 마음을 네. 지금 채우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증권사분들이 좀 보수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로봇주 이야기 이렇게 네. 좀 나눠봐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기업 협업은 여전히 그래도 이쪽이 좀 유리한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코스닥의 한 축이죠. 2차 전지입니다. 네. 여기는 뭐 이제 ESS 잡아가는 포인트로 가야겠죠? 그거는 무조건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ESS 쪽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중국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완전 졌어요. 왜냐면 ESS가 이제 기존의 3원계 배터리가 ESS를 가져간 게 아니라 LFP 배터리가 ESS를 가져가다 보니까 네.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셀 3사들이 빨리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삼성 SDI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여기서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때리기가 사실은 별의별 거 다 때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가져갈 거는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ESS가 차지하는 거는요. 옛날에야 그냥 2차 전지는 심플하게 그냥 재충전하는 거잖아요. 저 자동차 배터리.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쓰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신재생이랑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요즘에는요 데이터 센터에도 다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넣는데 여기서 전력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 참 정말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MS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실 2차 전지를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전기차 수요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미국 쪽 데이터는 반등은 안 했어요. 맞아요. 미국은 9월에 반짝했다가 반짝했다가 그냥 노멀하고 바로, 예. 여전히 하이브리드 쪽이 세요. 근데 유럽은 저번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맞아요. 깜깜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빨리 찍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반영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리튬 가격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 저점에 비하면 그래도 좀 올라온 수치예요. 고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는 고개 들 때 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없으니까 지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맞아요. 들어가고 내년 또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만약에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도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어서 요즘에 2차 전지가 짧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들어오면은 조금 모아놨다가 또 한번 차익 실현했다가 또 다시 모아놨다가 수급이 조금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이제 데이신 분들이 사실은 쳐다도 안 보시는데 그건 그거고 시장이 또 바뀌면 그것도 따라가야 수익이 더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코스닥을 어찌됐건 미는 거에서 2차 전지가 큰 수혜를 볼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업황 자체가 얘네들은 살아나야 되니까. 뭔가 따라 올라가는 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살짝. 왜냐면 이제 그게 항상 잠깐 와도 결론은 이제 업황이 부진하면 작년이랑 재작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면은요 정말 반짝했다가 쑥 꺼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놓기에는 안 된다. 이제 슬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둬야 되고 오늘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사실은 오전장에 좀 올라갔다 오후에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좀 반납할 때를 저희는 노려야 되는 거예요. 반납할 때? 반납할 때를 노리시는 게 아니면 이때 이제 가장 심플한 거 있잖아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10원할 때마다 하시면 윗골이 날 때 매수하고 맞아요. 다음날 하락하면 또 매수하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분할 없이. 매수 하시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2차 전지를 뭐 앞서 전기차 판매량 수요 같이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거꾸로 보는 건 ESS가 있으니까 AI가 묻은 2차 전지들은 앞으로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모멘텀이 주기적으로 붙으면 2차 전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은 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셀 3사를 볼 거냐 아니면 LNF는 테슬라랑 또 직거래 그쵸. 많이 소재, 하잖아요. 소재를 볼 거냐. 네. 그러면은 이쪽을 볼 거냐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왜냐면 ESS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결론은 셀 3사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그렇죠. 될 거고요. 그다음에 셀 3사에 납품을 잘 하는 소재 업체들이 실적의 하방이 딱 잡히니까 얘들도 가야 되는데 최근에 움직임들을 보면 소재가 더 세게 움직입니다. 네. 지난 10월, 11월 맞아요. 그때 LNF도 좋았죠. 맞아요. 그때 이후로 대부분은 소재들이 더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이제 오늘 셀 3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네. 지금 거의 60일선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ESS가 괜찮고 AI 테마가 붙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면 사실 얘가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컨콜 때였나 네. 실적 발표 때였나 아마 네. 그때였을 거예요. 이번 실적 발표 때 많은 분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를 되게 열심히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ESS 우리 캐파 어느 정도 늘리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그때가 연평균 25%였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 기대치에 완전 미달했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영향이 좀 컸나요? 크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 테마의 훈풍을 그러니까요.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2차 전지가 워낙 뭐 캐즘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판매량 아예 부진했죠. 그다음에 뭐 보조금 다 끊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소멸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ESS가 딱 나타나니까 그래 없던 게 생겼으니까 2차 전지 초반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치가 빡 올라간 거죠. 근데 LG엔솔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지금 중국 거를 뺏어온다라고 해도 네. 결론은 셀 3사랑 또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실은 절대 강자는 기존의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ESS 쪽은 삼성 SDI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 SDI는 네. 반면에 컨콜 되게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또 기존에 잘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MS를 회복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LG엔솔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좀 그래서 기대 이하였다. 맞아요. 아쉽다. 그래서 이게 빡 해서 주가가 빠졌고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다지는 된 상태. 상태고 반대로 뭐 에코프로나 뭐 LNF나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 시장 키운다고 해도 결국에 저희가 지금 계속 보게 되는 건 지금처럼 2차 전지, 또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게 어떤 상대축이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어딘가를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뭔가 첫평가된 놓친 거 우량주가 있나? 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섹터들 외에 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코스닥을 계속 코스닥 눈이 가는 곳들은 총 여기뿐이니까. 10개는 다 본 것 네. 같은데. 그 바로 아래 뭐 있냐면 소부장이랑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세 개에서 그러면 저희가 옥석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하면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래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기는 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대한 뭐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화장품은 아직까지 한 방은 남았다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불프가 아직 시즌입니다. 12월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러면 여기저기서 한국 화장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바로 11위가 리노공업이거든요. 네. 반도체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죠. 근데 저는 소부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쉬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고 거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실적 발표하면서 눌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긁고 나서 근데 구글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빵 터졌습니다. 그렇죠. 왜? 기존 거에서 계속 좋은 얘기 나와봤자 이제는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웬만하면 반응을 안 하는 건데 새로운 게 나오면 반응을 하는 건데 최근에 GPU에서 네. TPU가 나오고요. ASIC 그다음에 사실은 그 전에 ASIC이 움직였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CPU에다가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핸드폰에 쓰던 거 요거 합쳐갖고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가 더 싸게. 더 싸게. 네. 그러니까 더 싸게 전력 더 적게 먹게 더 효율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리노공업이나 뭐 우리나라 이제 부품, 소재, 장비 같은 기업들은 결론은 경쟁자가 많아지고 반도체 시장에서 그러면 그 경쟁자들은 계속 뭔가를 갖다가 써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소부장은 사실은 그래도 글로벌로 따지면 강자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꼽아보자면 반도체 소부장,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속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는 코스닥 총정리. 코스닥 지금 뭐 섹터만 하면은 거의 한 40종목은 우리가 함께 그쵸, 이렇게 그쵸. 업황 네.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원래 그 이제 정도로 그런 게 오늘 사전 질문은 원래 없었는데 예. 일단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날카로운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관통하는 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방금 뭐 일단 3대축만 볼게요. 제약바이오, 로봇,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입니다. 네. 근데 이 셋 중에 뭐가 갈지는 잘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코스닥 지수를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코스피 지수 사십시오. 코스피 지수를 사라. 네, 어찌 됐건 상승률로 따져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예. 나옵니다. 뭐 국내 지수 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배예요, 10배. 네, 그러면 수급이 많이 들어온 데가 셉니다. 그러면 지수를 사시는 거면 저는 코스피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반대로 종목을 고르는 거를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요즘에 코스피 상위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또 조방원 별로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미는 요새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3대 축 얘기했죠. 네.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상 이슈가 많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연초에 우리 올해 캐치프라이즈는 뭐야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항상 이제 기존에 바이오랑 로봇이 꼭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그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월 달 이벤트가 2개가 또 있네요. CS2016이랑 아까 JP모건. 그러면 또 로봇과 바이오가 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